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26일 날 국회 본회의 열었지만 개의만 하고 법안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열겠다고 하는 게 내일입니다. 네. 이 여야의 행보, 여전히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그렇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재차 약속한 국회 본회의가 내일 30일에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아직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여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의 반쪽 본회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이 본회의에 야당이 조건 없이 들어와 안건 처리에 협조해야만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일단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국회 상임위는 정상 가동된다고요? 네. 그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서도 오늘 쌀 관세와 협상을 다루는 이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위원회 모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데 이 긴급한 현안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방침에 따라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됐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야당의 소집 요구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여야는 오늘 상임위를 통해 이 정부로부터 이 쌀 관세와 문제 등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는지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그 야당이 일부 상임위를 정상화 또는 재개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및 의사일정 중단 정국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피력하고 새누리당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의원총회 열기로 했죠. 결국은 내일 국회 등원할지 말지 의견을 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이 긴급의총을 엽니다. 열어서 내일 국회 등원할지 여부 등을 수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6일 정의와 국회의장을 설득한 끝에 본회의를 연기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해 주말 내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긴급국제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여야 모두 대화 채널의 복원을 호소한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지금으로선 새정치연합이 30일 내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표면적인 입장은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를 규탄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등원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서 의총에서 아마 경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샘 의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의원들한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의총장에 오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이번 의총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모으기 위한 밤샘 의총이 예상되니 사전 준비 및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끝장 의총을 예고하고 나선 거는 지금의 강경 투쟁 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제법 크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긴급회의에서도 이 새누리당의 태도에 격분해서 성토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등원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정의와 국회의장으로부터 26일 이미 한 차례 양보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일부 보도를 보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강력한 원내 투쟁으로 방점 옮겨질 것. 네. 결국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네, 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더군요. 예. 예. 새누리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내 기구죠. 보수혁신위원회. 오늘부터 좀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첫 공식 회의를 잇따라 열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은 첫 회의에서 앞으로의 정기회동 날짜와 분과 설정, 또 주요 의제 등 향후 6개월간의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이 테이블에 올려질 내용은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 특권 내려놓기부터 이 상향식 공천과 관련된 이 완전 국민 경선제, 그리고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에 인사검증위원회 설치한 개헌, 이렇게 매우 포괄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주요 차기 대권주자들, 잠재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 사람들 간의 각출장이 돼서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문위원으로만 이름을 올리면서 이 잠룡 집결 논란이 다소 누워들긴 했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잠룡 가운데 한 명인 김문수 위원장의 혁신위가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 기존의 최고위를 위협하는 수준의 의결기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물론 직접 김문수 위원장을 선임하긴 했지만 과연 그가 김문수 위원장과 앞으로 내내 화합하는 모습만 보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당장 개헌 논의하고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그런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예. 잠재적인 잠룡인지 잡다한 잠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야당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라는 거 만들어서 뭔가 혁신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사실상 주도권은 여당에게 빼앗긴 상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선의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 새정치연합 혁신기구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난 2월 김한길 당시 대표 체제에서 논의됐던 출판 기념회 회계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등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한가한 논의하고 있을 때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이런 개혁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에 그 안들을 실천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혜영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당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하고 가장 크게 이 대조가 되는 대목은 오픈 프라이머리 등의 공천 시스템, 즉 당의 중앙 권력에 손을 대는 수준의 혁신안이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일례로 언급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는 정당 정치나 정당 문화 내지는 이 정당 제도에 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그런 걸 하느냐 마느냐로 개혁의 수준이나 성공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의 경우 공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당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혁신기구가 움직이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일종의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의 기반 위에서 혁신기구가 꾸려졌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특히 새정치연합의 경우 이미 당내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 같은 정치적 뇌관이 설치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기구라고 해도 공천제도처럼 민감한 사안에는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들, 이 몇몇만 봐도 여당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파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초선 의원들이고 외부 인사 영입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원혜영 위원장이 개혁성과 추진력을 고려해서 초선들을 대거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말처럼 초선 의원 중심으로 꾸려진 혁신위가
강력한 기능을 행사할 때는 미지수입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등이 거물급 인사들이 모두 비대위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야당의 혁신, 글쎄요. 네.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